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펀디멘털 팀 발표자 강동균이라고 하고요. 팀원으로는 이제 용환님과 동진님, 동희님, 서영님, 승현님, 형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 발표한 논문은 스타겐에 관한 논문인데요. 이제 네이버사의 클로바 AI 리서치가 이제 세계 최고 컴퓨터 비전의 학회인 CVPR에서 이제 많은 화제를 얻었던 이제 논문입니다. 발표는 크게 이제 두 개의 논문으로, V1, V2 총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StarGAN, Unified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for Multi-Domain Image-to-Image Translation 발표를 하고 질문을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age-to-Image Translation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줄여서 E2I라고 하는데요. 주어진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이제 변환시키는 작업입니다. 가령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사람의 헤어 색깔, 혹은 성별, 나이, 혹은 피부 색깔이나 아니면 표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을 이제 환한 걸로 이제 변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타게는 한 도메인의 이미지로부터 다른 도메인의 이미지로 트랜스레이트한 작업인데요. 우선은 일단 논문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용어부터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attribute는 이제 이미지 안에 있는 의미 있는 특징,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머리 색깔이나 성별, 나이 등이 있고요. attribute value는 이제 아까 attribute의 특정한 값, 즉 예를 들면은 이제 헤어 컬러라는 attribute의 attribute value는 블랙이나 브라운 같은 헤어 색깔이 되겠고요. 성별 같은 경우는 이제 attribute value가 남성 혹은 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인 도메인은 같은 attribute value를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별이 여성인 이미지들은 하나의 도메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고 이제 여러 개의 레이블이 지정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셋은 셀럽 A라는 데이터셋인데요. 이는 그러니까 얼굴의 특징, 이제 머리 색깔이나 성별, 나이과 같은 이제 관련된 페이셜 어트리뷰트와 관련된 40개의 레이블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RAFD는 페이셜 익스프레션, 표정에 관한 8개의 레이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타겐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제너레이션 모델들은 K개의 도메인을 학습하려면은 K 곱하기 K-1개, 즉 4개, 오른쪽 사진과 같이 4개의 도메인을 학습하려면 무려 12개의 생성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각 제너레이터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완전히 활용할 수 없고, 오른쪽 사진에 또 나와 있듯이 2개의 도메인으로만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데이터셋이 부분적으로 라벨링 되어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복수의 데이터셋으로부터 동시에 도메인을 학습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제 스타겐이 등장한 건데요. 다중 도메인에서의 학습 데이터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쓸 거 없이 단일 생성자로 모든 가능한 도메인 사이의 매핑을 학습하는 것이 이제 스타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고정된 이미지 변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랑 도메인 정보를 함께 인풋으로 받고 그다음에 인풋 이미지에 대응하는 도메인으로 이제 트랜슬레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벨을 사용하고 그다음 타겟 도메인 라벨을 무작위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모델이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따라서 유동적으로 인풋 이미지를 타겟 도메인으로 이제 변환하게 됩니다. 도메인 라벨을 이제 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원하는 도메인으로 이제 타겟 도메인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데이터셋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마스크 벡터를 도메인 라벨에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모르는 라벨은 무시하고 특정 데이터셋, 뭐 아까 말씀드린 셀럽 A를 학습할 때는 셀럽 A에 관한 라벨만 이제 따르도록 하고 이제 RAFD의 라벨은 무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멀티 도메인 이미지 변환인데요. 어, 단일 생성자를 이용해서 다수의 도메인들 사이의 매핑을 학습합니다. 이제 제너레이터는 이제 타겟 도메인 라벨 C를 이용해서 인풋 이미지 X를 아웃풋 이미지 Y로 변환하는 것을 학습합니다. 수식은 이제 네,
G, X, C는 Y고요. 그 다음에 판별자 D는 이제 제너레이터랑 경쟁을 하죠. 소스, 즉 원본 이미지와 그 다음에 상생선 이미지와 도메인 라벨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겐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도인데요. A, B로 나눠서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A의 그 트레이닝 디스크리미네이터, 이제 판별자를 훈련시키는 부분은 이제 원본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를 구별합니다. 동시에 리얼 이미지일 때 그것과 상응하는 도메인을 분류해내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투 타겟 도메인은 인풋으로 이미지와 동시에 타겟 도메인 라벨을 받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타겟 투 오리지널 도메인, 도메인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이미지에서 생성된 이미지에서 이제 원본 이미지로 변환할 때는 오리지널 도메인 라벨을 가지고 페이크 이미지를 다시 오리지널 이미지로 보완시킵니다. 그리고 풀링 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부분은 리얼 이미지와 구분할 수 없고 D에 의해 타겟 도메인으로 분류 가능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즉 리얼 이미지처럼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생성자 이미지로 하여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용된 이제 로스 함수들, 수식들을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첫 번째로 adversarial loss는 생성된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로부터 구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원본 이미지 가깝게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데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이미지를 가짜로 판별하는 것이 이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이제 소스 수식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터는 아무래도 그 로스, 그러니까 차이를 최소화해야 되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하는 것은 아무래도 로스 함수를 최대화시켜야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도메인 분류 함수입니다. 주어진 인풋 이미지 X랑 타겟 도메인 라벨 C를 가 주어지면은 X가 Y로 변환될 때 타겟 도메인 C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별자의 맨 위쪽에다가 이제 auxiliary classifier를 추가해서 D와 G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두 가지 이제 도메인 클래스피케이션 로스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판별자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하는 건데, 리얼 이미지의 이제 클래스피케이션 로스인데요. 여기 있는 이제 그 도메인 클래스피케이션 함수에 이제 다시는 이제 리얼 이미지가 x가 주어졌을 때 D가 계산한 도메인 라벨 C 다시 확률 분포이고요. 이제 로스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제 어, 그 판별자는 X를 그것에 대응하는 오리지널 도메인 C로 이제 분류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자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하는 이제 페이크 이미지 함수인데요. 이제 생성자가 이제 타겟 도메인 C로 분류될 수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아무래도 제너레이터, 즉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 로스를 아무래도 최소화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복원, 리스컨스트럭션 로스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적대적 손실 함수, 분류 손실 함수를 이제 최소화시키고서 이제 제너레이터가 이제 합성된 이미지를 이제 실제와 같게끔 학습할 수 있고, 합성된 이미지가 타겟 도메인을 만들어내도록 학습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나온 로스 함수들만으로는 그 타겟 도메인에 관련된 부분만을 변환시킬 때 이게 그러니까 원래 원본 이미지의 이제 형태를 잘 보존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 콘시스턴시 로스 이제 이 수식을 이제 생성자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G는 변환된 이미지랑 그리고 오리지널 도메인 라벨을 이제 인풋으로 받고 오리지널 이미지 X를 보관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를 타겟 도메인을 가진 이미지로 변환한 다음 그 변환된 이미지를 오리지널 이미지로 이제 재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들을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식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생성자를 최적화시킬 때는 이 수식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 둘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즉 도메인 분류랑 리스컨스트럭션 로스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컨트롤하는 파라미터이고요. 각각 1과 10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위드 멀티플 데이터 세트입니다. 스타겐의 이점은 여러 데이터 세트를 운용한다는 점인데요. 변환된 이미지로부터 이제 인풋 이미지를 복원시키려면은 라벨 벡터 C-에 이제 완전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근데 이제 라벨의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셋에 부분적으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타겐이 명시되지 않은 라벨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즉 셀럽 A 데이터셋 학습할 때는 셀럽 A의 라벨에만 집중하고, 명시된 그리고 이제 n 차원의 원합 벡터를 이제 이런 이유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데이터 세트가 두 개다 보니까 n은 2를 사용하였고요. 여기 ci는 i번째 데이터 세트의 라벨들의 벡터이고, 이제 바이너리 어트리뷰트를 가진 바이너리 벡터 또는 카테고리컬 어트리뷰트를 가진 원합 벡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세트인지 1인지 2인지 1인지 2인지 이제 명시를 해줌으로써 해당 데이터셋에 이제 어트리뷰트 관련된 라벨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럽 A를 학습시켜 명시해줬다면은 RAFD는 무시하게끔 이제 명시된 라벨에만 집중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스크 벡터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도입니다. 데이터셋 멀티플 데이터셋에 대한 소식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셀럽 A 데이터셋에 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지금 노란색 박스 친 부분이 이제 스타겐인데, 어, 이제 단일 이제 뭐 한 가지만 가지고 했을 때는 아직 차이를 못 느끼는데, 어, 좀 두 개 동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헤어랑 뭐 약간 이런 두 개 이상의 변화를 시도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변화가 나타나면 좀 스타겐 쪽이 아무래도 비주얼 좀 시각적인 걸로 봤을 때는 좀 더 노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정적인 이미지를 변환하지 않고 이미지 변환하지 않고 타겟 도메인의 라벨에 따라서 유연한 이미지 변환으로 시각적 퀄리티를 향상시켰고, 그다음에 다양한 어트리뷰트 밸류를 가진 이미지의 여러 영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특징을 이제 학습시킨 것이 이제 스타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적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시각 인지 평가인데요. 스타겐이 아무래도 가장 압도적으로 또 석권을 했네요. 세 개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복수의 그 방식들을 사용했을 때도 어, 네, 압도적으로 이제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RAFD 표정에 관해 학습을 했을 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했는데, 네,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좀 위에 있는 사진들이 전부 다 좀 부자연스럽게 나온 반면에 스타에게는 자연스럽게 이제 나온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역시나 이건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즉 에러니까 아무래도 적은 편이 좋겠죠. 역시나 이제 리얼 이미지가 0.45, 그다음에 스타게인이 2.12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데이터셋을 동시에 운영했을 때 결과입니다. SNG는 오로지 RAFD를 훈련된 이제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JNT 조인트 트레이닝이 셀러데이랑 RAFD를 동시에 학습시켰을 때인데, 어, 보면은 조금 화질이 좀 흐릿하죠. SNG 쪽이 JNT 즉 조인트 트레이닝 쪽이 좀 더 좀 시각적으로 좀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어, 이게 스타겐 JNT 쪽의 그 결과가 더 좋은 이유는 이제 트레이닝 중에 셀럽 A 영상을 학습하지만 SNG는 이제 학습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JNT는 두 데이터셋을 이제 모두 활용해서 이제 낮은 수준의 이제 작업을 이제 개선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 학습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동시 학습을 이제 진행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벡터입니다. 이제 마스크 벡터의 이제 중요성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데이터셋 학습할 때 마스크 벡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마스크 벡터를 잘못 씹혔을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단일 표정으로만 나왔습니다. 알맞은 이제 마스크 벡터를 씌웠을 때 결과고요. 이제 얼굴 표정 라벨을 알 수 없는 것을 무시하고 얼굴 속성 라벨 마스크 벡터에 유효한 것으로 이제 취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얼굴 어트리뷰트 하나가 0이면은 이 모델은 0 벡터를 입력을 할 때 이미지를 0에서 올드로 이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스타겐이 여러 데이터 세트에 이제 모든 라벨을 포함할 때 의도한 마스크 벡터의 역할을 제대로 학습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나온 사진처럼요. 네, 네. 여기 아까 나온 사진처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그래서 단 하나의 생성자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사용하는 모든 이제 다중 도메인 간의
스케일러비티한 이미지 변환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제 멀티태스크 학습 환경의 일반화 성능 분석을 통해서 시각적인 질을 향상시켰고, 그리고 마스크 벡터를 통해서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통계 자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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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잠깐만요. 논문을 한번 좀, 원문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그냥,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논문에서는 시각평가라고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AMT가 따로 별도의 뜻이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AMT의 뜻이 아마 중요할 것 같은요. 네. 네, 일단 이건 제가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규님,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멀티플 데이터셋이랑 싱글 데이터셋 비교한 PPT에서 네. 예, 여긴데 제가 그 전 페이지입니다. 아, 네. 여기는, 네. 예. 근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마스크 벡터를 사용해서 네. 레이블링이 되어 있다는 것에 집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셀럽 A에도 표정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표정에 대해서? 어, 예. 셀럽 A, 아니요. 셀럽 A는 일단 표정이란다. 어트리뷰트란다. 얼굴 A 특징만 이제 라벨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예. 네. 그러면 RAFD에 그 어, 표정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RAFD만 네. 그러면 네. 조인트 멀티플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 이제 네. 표정에 대한 걸 이제 표정의 도메인을 변화시키는 학습을 할 때는 네. 그 마스크 벡터 때문에 셀럽 A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스크 데이터인데 셀럽 A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스크 벡터의 역할이랑 이제 셀럽 A를 사용했다의 역할이 약간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아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마스크 벡터는 조인트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이제 예. 현재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에 해당하는 라벨 벡터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예. 하는 거 일단 확인 그거 했고요. 예.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은 이제 이 차이는 그러니까 스타겐 조인트 트레이닝은 셀럽 A 이미지 변환을 학습하지만 네. 어, 하지만 이제 SNG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잠시만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조인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낮은 수준의 이제 작업을 이제 향상시켰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네. 음, 지금 논문 원문을 해석해서 못한지 모르겠죠. 일단 아, 우선은 이, 그러면 진행을 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네.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이제 버전 2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iverse Images for Multiple Domain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겐 V2가 등장한 배경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확장성의 한계인데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도메인 간의 매핑만 고려하고 N-1개의 제너레이터가 이제 사용되어야 된다는 이제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타일 다이버시티 경우 아까 스타겐에 해당하는데요. 여전히 각 도메인에 대한 결정적 매핑을 학습하고 데이터 분포의 다중 모델 특성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포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도메인이 이제 미리 정해진 라벨로 표시된다는 점에서 이제 비롯되는데요. 생성자는 인풋으로 이제 고정 라벨을 받고 원핫 벡터를 받고요. 소스 이미지에 따라 불가피하게 각 도메인당 동일한 아웃풋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스타일 다이버시티랑 이제 확장성을 동시에 포함하기 위해서 이제 스타겐 V2가 등장했고요. 이제 도메인 라벨은 이제 특정 도메인의 다양한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도메인별 스타일 코드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매핑 네트워크라는 스타일 인코더고요. 매핑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임의의 가우스 노이스를 스타일 코드로 변환하는 것을 학습하고, 스타일 인코더는 주어진 소스 이미지에서 스타일 코드를 추출하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멀티플 도메인은 이제 듀 모듈에는 이제 각각 특정 도메인에 대한 스타일 코드를 제공하는 멀티플 아웃풋 브랜치스가 존재합니다. 이 스타일 코드를 이용해서 제너레이터가 여러 도메인에 걸쳐 다양한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타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자는 스타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겐 버전 2는 이제 양쪽을 이제 다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맨 처음 페이지 이제 결과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이미지를 주고 여성 이미지로 이제 변환하게끔 한 것이랑 남성 이미지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목구비 형태가 아무래도 좀 비슷하죠. 이제 남성 이미지로 생성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나 사자를 주면은 뭐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이제 변환하게끔 하고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변환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은 야생동물대로 이제 변환하게끔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스타겐 V2의 전반적인 이제 흐름입니다. A, B, C, D로 나눠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제너레이터입니다. 입력 이미지 X를 이제 매핑 네트워크 F랑 그 다음에 스타일 인코더 E로부터 온 아웃풋 도메인 S를 반영하는 이미지로 변경을 합니다. GS를 대입하기 위해서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인데요. 이건 지난번에 이제 이미지 처리팀의 그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인풋 이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에 주면은 이제 인풋 이미지를 이 스타일대로 이제 변환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B, 매핑 네트워크입니다. 도메인 Y와 이제 레이턴트 코드 Z가 주어질 경우 이제 매핑 네트워크 F는 이제 스타일 코드 S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FY는 도메인 Y에 대응하는 이제 그 매핑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한 모든 도메인의 스타일 코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아웃풋 브랜치와 함께 이제 MLP로 이제 구성됩니다. 그래서 Z와 Y를 샘플링해서 다양한 스타일 코드를 이제 생성해내고요. 모든 도메인에 대해 스타일 표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X, 그 다음에 C, 스타일 인코더입니다. 이미지랑 그 대응하는 도메인 Y에 대해서 S는 이제 이 YX를 생성하고 이 Y는 도메인 Y에 대응하는 이제 인코더입니다. 그리고 인코더는 이제 서로 다른 이제 기준 레퍼런스 이미지를 이용해 다양한 스타일 코드를 생성하고 이제 제너레이터가 기준 이미지 X에 스타일 X를 반영하여 아웃풋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 아웃풋 브랜치 가지고 있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팅입니다. 브랜치 DY는 이제 해당 Y 도메인의 이미지인지 아니면 제너레이터를 통해 이제 제너레이터 통해 생성된 이미지를 통해 만들어진 페이크 이미지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소식들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버서리얼 오브젝티브인데요. 레이턴트 코드 Z랑 타겟 도마인 틸다 Y를 랜덤하게 샘플링하고 타겟 스타일 코드 생성을 이제 S 틸다는 이제 Y 틸다 Y Z로 이제 생성합니다. 제너레이터는 이제 스타일 코드랑 이미지 X를 인풋으로 받아서 아웃풋 이미지를 이제 이 수식 이 adversarial loss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dy는 도메인 y에 대한 d고요. 매핑 네트워크는 이제 타겟 도메인 y 안에서 있을 법한 코드 s를 생성하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이제 s를 통해 스타일 코드를 통해 이제 타겟 도메인 y와 구분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다음 스타일 리스컨스트럭션입니다. 이제 생성자가 스타일 코드를 이미지 생성에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요. 이 수식이고요. 이미지로부터 레이턴트 코드를 매핑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인코더를 적용합니다. 단일 인코더를 통해서 여러 도메인에 대한 다양한 출력을 얻어내고, 그다음에 학습된 인코더는 생성자에게 리퍼런스 이미지의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스타일 다양하도록 하는 이제 함수인데요. 어, 이제 S1, S2 같은 경우는 이제 FYZ로부터 서로 다른 레이턴트 스타일 코드에서 생성된 이제 스타일 코드입니다. 최적점이 없으므로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해당 로스를 계속해서 이제 까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찾아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Preserving Source Characteristics인데요. 아까 나온 이제 그 Objectives는 이제 생성된 이미지가 본래 이미지에 해당하지 않는 속성들을 보존하고 있는지 이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Cycle Consistency Loss를 추가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S는 이제 인풋 이미지 X에 대해서 측정된 스타일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X를 새로운 스타일로 바꾸면은 원본 스타일 코드로 다시 변환한 원본 이미지와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수식을 정리하면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자를 업데이트하는 로스 함수는 이제 마이너스 어드버서리얼 로스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핑 네트워크, 그 다음에 스타일 인코더, 그 다음 생성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식을 사용하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네, 글씨가 좀 깨졌네요. 네. adversarial loss와 비교하여 이제 각 로스의 상대적 중요성을 제어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FID 그래서 이제 정량적으로 또 한번 통계적으로 이제 비교를 한 수치인데요. FID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 간의 특징 벡터 거리 계산입니다. 특징 벡터 간의 거리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치가 낮을수록 더 유사한 것인데요. 지금 이제 멀티태스크 판별자에 그다음에 뭐 레이턴트 코드에 이제 스타일 코드에 이제 스타일 다양화까지 해서 이제 특징 벡터 간의 거리가 이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LPIPS는 이제 이미지 패치 유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미지 패치 유사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설트 이미지입니다. 먼저 노란색이 이제 이미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에 비해서 좀 더 자연스럽죠. 이제 좀 부자연스러운 게 몇 개 있고, 동물들 이미지 같은 경우는 레이턴트 가이디드인데요. 이 역시, 좀 크게 옮겨졌네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레이턴트 가이디드 합성의 경우에 이제 비교한 것입니다. 어, 역시나 이제 스타긴 리얼 이미지가 이제 15.1이고요. 그다음에 스타긴 버전 2 같은 경우는 이제 18로 이제 가장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 어, LPIPS도 이제 근소한 차이로 가장 성능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애니멀 사진 같은 경우도 24.4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에 LPIPS도 아슬아슬하게 또 가장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의 이제 기인에서 만든 리퍼런스 가이디드 합성입니다. 이 역시는 이제 그러니까 인풋 이미지 X랑 이제 스타일 코드 이미지를 주고 그다음에 그 인풋 이미지가 그, 주어진 스타일에 맞게 이제 변형하게끔 하는 것인데요. 이 역시도 네, 좀 비교자연스러운 사진들이 많은 반면에 스타긴 V2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이제 생성이 된 거 알 수 있고요. 동물들도 네, 마찬가지로 하나도 이제 이질감이 들거나 뭐 사진이 뭉개지지 않게끔 깔끔하게 진행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인풋 이미지, 그 다음 주어진 스타일, 인풋 이미지, 주어진 스타일입니다. 이 역시도 이제 특징 벡터 간의 거리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이미지 패치 유사성도 이제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결과 이미지를 좀 더 보여드리자면은 이쪽이 이제 인풋 이미지고요. 이쪽이 이제 이 스타일의 이미지를 반영하게끔 한 건데요. 이제 다른 네, 각자의 이제 레퍼런스 스타일에 따라서 합성인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성의 사진대로 이제 이목구비며 약간 얼굴의 시선 이런 점이 이제 깔끔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마찬가지 이제 귀신같이 반영했네요. 또 고양이 사진을 주고 이제 이 스타일의 고양이대로 이제 표정을 생성했고, 네. 그리고 강아지도 고양이를 강아지로 변하는 작업에도 이제 고양이 표정과 시선 등을 이제 잘 반영하도록 유도되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 아까 그 시각 인지 평가에 대해서 그 네, 사이에 잠깐 좀 찾아봤는데요. 그 네, AMT는 그 아마존 서베이 시스템이고 그 네, 애큐러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 네, 명에게 네, 이제 타겟을 주고 생성한 이미지, 그러니까 타겟이 네, 있고 그리고 사람이 그 생성된 이미지를 봤을 때 네, 이게 무슨 색깔의 헤어냐, 뭐 예를 네. 들면 저희가 노란색 헤어로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 사람이 그 이미지를 보고 노란색으로 판단했느냐, 검은색으로 판단했느냐, 그런 일치성을 애큐러시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발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